네, 10월 19일 목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후장 대비 전략을 저희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시장에는 뭐 오후장 대비 전략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네. 있겠지만 이런 기회를 또 활용해 볼 수 있을 네. 만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우리 영민 매니저께서 픽해온 원샷 스페셜 종목 그리고 오후장 레시피까지 꼭 확인하시면서 이런 장일수록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다음 시장을 준비해 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장이 지금 너무 어려워요. 네. 지수가 이게 속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냥 속절없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주식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 맞아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제 빠지고 나면은 요 근처가 이제 저점이다라고 하는 곳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코스닥이 이제 800포인트를 하락 이탈하고 나면 그때는 분명히 이제 또 과매도 구간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까지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주가는 충분히 또 반전의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이런 시장에서 무슨 종목을 이제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쵸. 어쨌든 저희는 또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그런 이제 방송이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오늘 오전에 손절 매도를 해가지고 이 손절 매도한 걸 다른 종목으로 조금 만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분명히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저희가 주식을 꼭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라는 걸 이제 권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일 때는 이런 종목을 좀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 또 원사 스페셜 종목 제가 또 두 종목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네. 잠시 후에 같이 또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영민 매니저께서는 어떤 키워드로 오늘 장을 좀 요약을 해 오셨을지 오후장 레시피를 세우기 위해서는 또 오늘 장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니까요. 스탁벅스로 들어가서 오늘 장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항상 달달한 커피가 어쨌든 맛있잖아요. 저 아까 네. 전에 커피 한 잔 네, 저 받았었어요. 오니까 우리 지연 아나운서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지금 커피 한 잔을 그냥 원샷을 때리셨더라고요. 목이 타가지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좀 답답하고 네. 목이 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인데 일단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왜 빠지고 있는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또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게 이제 가장 좀 큰 악재라고 볼 수 있겠죠. 4.9%라고 하는 거. 미국의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이제 16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계속 좀 경신을 하고 있고 5%도 이제 좀 또 상향 돌파가 좀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우리 주식 시장에는 할인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금리가 계속 좀 높아지면 재무적인 이제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고 빅테크 기업들도 할인율이 높아진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경제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 상승과 좀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의 이제 조정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오늘도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성장주들의 하락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 이게 우리 시장의 가장 지금 치명적인 좀 아킬레스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오스코텍. 어저께는 제가 이제 유한양행이라는 이제 키워드 말씀드렸고 오늘은 맞아요. 이제 오스코텍. 그나마 오스코텍이 오늘 조금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이 유한양행의 임상 3상은 성공한 거다라는 얘기를 정말 끊임없이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장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하면은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뭐 의학적인 부분이라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지금 이제 미국 월가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의학업계에서는 레이저 티닙의 임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오스코텍과 레이저 티닙 그다음에 유한양행과 레이저 티닙 이 레이저 티닙의 임상 결과는 좀 긍정적이고 상업화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어제는 기관 외국인들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그냥 전체적으로 좀 투매를 하면서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을 포함한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물론 이제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낙폭은 어제 이제 먼저 좀 얻어 맞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ESMO 이제 개막되고 나면 임상 파이프라인 또 초록 공개하는 기업들이 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또 선별적인 이제 접근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게 또 우리 국내 이제 서학개미 분들께서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테슬라. 테슬라라는 이제 키워드.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실적이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이제 전기차 업황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오히려 매출액 자체는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물건을 많이 팔면 뭐하냐, 남는 게 없는데, 그쵸. 뭐 이런 논리거든요. 아무래도 테슬라가 아주 공격적인 이제 가격 인하 정책을 좀 쓰다 보니까 점유율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했을지언정 수익률이 이제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불과 7.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좀 냉정하게 보면 제조기업 치고 영업이익률 7.5% 엄청 높은 거예요. 특히 이제 자동차 기업 치고 7.5%라면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가 그동안에 뭐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제 17%가 넘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너무 이제 좀 급감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에 대한 이제 우려가 이제 제기가 좀 되면서 오늘 테슬라라든지 리비안, 루시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이제 하락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전체적으로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한번 알아봤고 그렇다면 오늘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한 시청자분이 이제 더 이상 저점 얘기를 하지 마라 막 이런 얘기까지 네. 할 정도로 워낙에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네. 이런 지수에 대한 전망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렇다면 남은 오후장에는 어떤 대비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오후장 레시피 어떻게 남겨오셨어요? 저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했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아무리 그래요. 봐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은 설사 뭐 1, 2%더 빠지고 덜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포기할 때가 저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좀 이제 추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는 항상 어려웠다. 오죽했으면은 무주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가 있겠어요. 아까 전에 안 그래도 채팅창에 그래요? 어떤 분이 다이먼님이신가요? 네. 네, 무주식이 오늘 상팔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주식 시장이 온통 악재들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주식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스트레스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되짚어 보면 저도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뛰어든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주식 투자 정말 쉬운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식 투자는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 구간을 또 잘 극복을 하고 나면 어려웠던 것만큼 또 되돌려주는 게 있는 게 분명히 또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렵고 고통스러운 구간이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서 9월 이후에 지금 거의 2달 가까운 이제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조정의 파동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조정 구간이 이제 또 끝나고 나면은 분명히 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너무 여러분들이 또 시장에 휩쓸려서 좋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또 인내심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만한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리뷰도 좀 해드리고 또 새로운 종목 소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항상 어려웠다라는 말처럼 사실 뭐 어려운 시간이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는 날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래가지고 지금 성공 스토리님이 사람들이 지쳐 보이네요. 곧 오르겠군요. 이런 맞습니다. 지금 댓글을 또 이게 남겨주셨어요. 휴먼 인디케이터라고 하잖아요. 인간 지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이제 끝나려고 하면은 그때가 또 저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저희 원샷 스페셜 종목 2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편입했던 종목들 중에서 몇 가지 종목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제 편입했던 퓨런티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그래도 지금 낙폭을 줄이면서 현재 보합권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계속 홀딩하면서 목표가 4만 원까지 유지해봐도 괜찮겠죠?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테슬라가 실적 발표가 있어서 어제 이제 퓨런티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좀 지우면 매출은 이제 분명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 또 결정적으로 오늘 앨런 머스크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사이버 트럭 이제 출시 일정을 확정을 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사이버 트럭이 11월 30일 날 이제 첫 출시 인도가 이제 될 거다라는 게 X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좀 됐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어제 이제 퓨런티어를 이제 사이버 트럭 출시의 최대 수혜주다.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 액티브 온라인 장비가 어쨌든 전장용 카메라의 가장 좀 핵심적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테슬라 악재 때문에 주가가 거의 7% 가까이 이제 밀렸다가 지금 보시면 아래 꼬리를 아주 강하게 좀 달면서 5일선 추세를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약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이버 트럭과 관련된 기대감이 주가에 지금 잘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목표가 4만 원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도 눌림목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퓨런티어는 오늘 오후장에서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목표가 4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10월 16일에 편입했던 한미반도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면서 오늘 오전장에는 6만 원 선까지 한번 찍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오늘도 뭐 300억인가 자사주 이제 공시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은 이제 반도체 종목이었기 때문에 리뷰를 하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 좀 또 복기를 좀 해드릴 텐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또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또 급락이 좀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의 대중국 이제 반도체 수출 규제가 또 강화가 좀 되면서 이게 또 엔비디아 매출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거다라는 이제 이유 때문이거든요. 이틀 동안에 엔비디아 주가를 포함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달에 이제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물밑에서 계속 이제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갈등, 무역 전쟁이 조금 부각되면서 오히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제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주고받는 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노이즈가 일시적으로 좀 부각된다. 특히나 어차피 지금 엔비디아는 이미 A100이라든지 H100 중국에 수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2분기 때 실적 보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규제가 되는 부분은 A800이라든지 H800과 같은 이런 약간 이제 좀 저사양의 이제 제품군들이거든요. 실적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은 HBM3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10월 내내 계속 보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미 반도체와 함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장에서 좀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두 가지 뭘까요?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을 이제 오늘 공략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 58,800원 현재가로 PNT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종목도 오랜만에 말씀드리는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뭐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나노 신소재라든지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은 이제 또 뜨문뜨문 소개를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장비 종목은 정말 또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거든요. 2003년에 이제 설립돼가지고 특히 이제 전국 공정 이제 롤트롤 이제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전국 공정 이제 장비라든지 은극 및 분리막 이제 소재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LFP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PNT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모델 Y가 중국의 CATL에서 만든 LFP 배터리를 장착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게 가격이 다른 모델들보다 거의 한 1,500만 원 이상 이제 싸게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모델 Y를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전기차는 어쨌든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직도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 비싸다라는 인식을 보조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이제 보조금도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충전도 불편하고 내가 굳이 지금 전기차를 미리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 때문에 테슬라가 공격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 테슬라가 이 정도로 가격 인하를 하면 다른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기업들 또한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또 LFP 시장은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배터리의 성능만 따지고 보면은 뭐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친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긴 합니다만 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LFP 시장이 훨씬 더 좀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이제 LFP 배터리 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PNT 역시도 이제 LFP 생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요
요 회사는 특히 이제 전기차 쪽 말고 ESS 북미 시장 쪽으로 이제 ESS용에 이제 탑재되는 LFP 배터리를 직접 이제 양산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직접 양산을 하기 이제 시작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파일럿 물량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북미에 성공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많은 고객사들로부터 LFP 배터리 이제 생산에 대한 수주를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신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큰 기업들과 거래 관계를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해오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또 턴키 방식의 이제 제조가 가능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좀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ESS용 LFP 배터리를 이제 납품을 했지만 그게 향후에는 또 전기차용 배터리 쪽으로도 충분히 이제 또 확장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2차 전지 제조 장비 기업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기업이 하나기술이잖아요. 하나기술하고 PNT하고 차트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단기 고점 만들고 거의 2개월, 3개월 동안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았거든요.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종목들이 조정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제조 장비 기업들도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좀 다른 점은 제조 장비 기업들은 실적은 양극재 소재 기업들보다는 훨씬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수주가 이제 계속 좀 쌓여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나면 오히려 또 장비 기업들이 한 번 정도는 좀 강한 반등의 모멘텀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는 이제 거의 저점까지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바닥권에서 이제 공략을 할 수 있는 위치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7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만 2천 원 정도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시아 스페셜 종목은 PNT로 시장이 반등할 때 탄력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도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에요. 제가 어제 네오이즈라는 게임주 소개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오늘은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에요. 48,750원 현재가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왜 이 종목을 오늘 제가 소개하는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넷플릭스 때문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되거든요. 가입자 넷플릭스가 수가. 이제 광고형 이제 요금제 가입자 숫자가 아주 크게 늘어나가지고 3년 만에 분기 기준으로는 가입자 증가 숫자가 가장 좀 컸다라고 하거든요. 876만 명 정도가 이제 가입자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광고형 요금제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저가 요금제예요. 한 달에 5,500원 정도 이제 내면은 광고 보는 시간 내가 조금 투자해서 요금 더 싸게 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었다 보니까 그 요금도 또한 조금 더 이제 인상을 할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오늘 시간의 시장에서 넷플릭스 주가가 10%가 넘게 강하게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컨텐츠 기업들한테 좋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기업들, 특히 뭐 OTT 기업들도 우리나라 토종 웨이브 요즘에 아무도 안 본다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넷플릭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뭐 디즈니 플러스 정도 그 정도 수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OTT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오히려 컨텐츠 기업들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 기업들 주가 흐름을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넷플릭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바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실적이 안 좋았던 구간이 이제 다 지나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많이 받았고 9만 원 넘어갔던 종목이 이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도 시점이라면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반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분기 때 실적도 나쁘지 않거든요. 매출액이 이제 1,850억, 영업이익이 176억 정도니까 이제 실적 침체기는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이 이제 좋아진 이유가 도적 이제 칼의 소리 요게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방영이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두나 이제 수지 배우 있잖아요. 네. 수지가 이제 주연한 이두나라고 하는 게 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반영이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아라문의 검 요것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이미 TVN인가요? 거기서 방영이 되고 있을 거예요. 장동건 배우랑 그 이준기 배우가 이제 주연하는 이제 아라문의 검도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제작한 컨텐츠들이 이제 방영이 되고 매출 인식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공중파도 그렇고 이런 이제 방송을 하는 종편이나 채널들도 마찬가지고 시청률이 워낙 안 나오니까 드라마 제작 편수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편성도 줄어들고 드라마 제작 건수도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들 실적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악의 침체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가로 이제 편입을 했고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점 매수를 해가지고 바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55,000원, 손절가는 43,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오랜만에 또 K 콘텐츠 관련주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PNT와 스튜디오 드래곤 오늘 5장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또 워낙 장이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시장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셔서 오늘 네. 무료 방송을 또 네, 준비하셨다고요. 오늘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이제 좀 진행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장이 너무 어려워요. 시장 분위기 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한 거 제가 지표들 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거 기술적인 분석 좀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계실 이제 제약바이오, 유한양행을 포함해가지고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ESMO 이제 개막하기 직전에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성장 섹터 종목들에 대한 이제 시장 대응 전략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엠비엔골드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속을 좀 하시면 무료 방송 다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시장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신 분들, 주식을 다 집어 던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신 분들은 조금만 참으시고 오늘 무료 방송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에 오후장 레시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